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책대리를 통해서 읽어본 책은 레이 달리오의 원칙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워낙 유명해서 굳이 부연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레이 달리오라는 사람은 미국의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라는 헤지펀드 회사이고요. 회사의 창업자이고요. 총 180조 원 정도 이상의 운용 자산을 굴리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운영 기간 동안 수익을 낸 것으로도 유명하고 2008년, 2015년 미국 경제 위기와 유럽 채무 위기를 예측한 것으로도 유명하죠. 이때 사실 레이 달리오가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본인의 자산은 말할 것도 없고 타임즈가 선정한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 안에도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2017년에 이 책이 발간이 됐습니다. 출간 이후에 아마존, 뉴욕 타임즈 베스트셀러에 올랐고 중국에서는 100만 부 이상이 판매되었으며 국내에서는 경영, 경제 분야에서 베스트셀러에 올랐습니다. 책은 총 700페이지 이상이고 3부 나의 인생 여정, 그리고 인생의 원칙, 일의 원칙 이렇게 3개의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책을 보면 상당히 두껍기 때문에 단순하게 하루 만에 읽기에는 좀 양이 많습니다. 그 내용이 많고 사실은 각 챕터별로 사실은 배우고 느낄 만한 것들이 매우 많기 때문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책을 좀 사서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고 이번 책대를 통해서 제가 뽑아본 원픽은 213페이지 인생의 원칙 중 두 번째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5단계로 선정해 보았습니다. 먼저 이 책의 서두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 이 5단계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발췌해서 읽어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신의 목표를 설정하라. 목표를 설정하면 방향이 결정될 것이다.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당신은 문제를 만나게 될 것이다. 일부 문제들은 당신의 약점과 정면으로 부딪히게 될 것이다. 문제들이 유발하는 고통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는 당신에게 달려있다. 목표에 도달하고 싶다면 냉정하고 분석적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해결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성과를 이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실천해야 한다. 그리고 당신이 이룩한 결과를 살펴보고 전 과정을 검토해야 한다. 더 빨리 발전하려면 이 과정을 빠르게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목표를 지속적으로 높게 잡아야 한다. 사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거를 이렇게 문장으로 풀어내기가 사실은 쉽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각 단계별로 뽑아내서 그 단계에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를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5단계를 다시 좀 쪼개서 보면 첫 번째,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라. 두 번째, 목표를 달성하는데 방해가 되는 문제를 찾아내고 용인하지 마라. 세 번째, 근본적 원인을 찾아내기 위해 문제들을 정확하게 진단하라. 네 번째, 문제를 해결할 계획을 세워라. 다섯 번째, 계획을 완수하고 성과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을 실천하라. 이 5단계를 진행할 때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순서대로 한 번에 하나씩 실행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목표를 세울 때 목표만 정해야지 그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혹은 그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 무엇인가 잘못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목표를 정한다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이제 목표를 달성하는데 방해가 되는 문제를 찾아내면 되는데, 그때 또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솔루션 방안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단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이 각 단계에 속해 있는 또 하위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인상 깊었던 것들을 몇 가지만 뽑아내 봤는데요. 첫 단계에서는 우선순위를 정하라. 당신이 원하는 것을 가질 수는 있지만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는 없다. 즉, 목표를 정하는데 너무 욕심을 부릴 필요는 없고 가장 나에게 소중하고 우선순위가 높은 것을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아는 거죠. 하지만 누구나 이 목표를 설정할 때 그 선택과 집중,
뭐 선택과 포기를 잘 못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목표와 갈망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이 갈망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욕망, 욕심, 그러니까 1차적인 결과에 만족하는 그런 행위들인데, 뭐 당장 맛있는 것을 먹고 싶다, 뭐 정크푸드를 먹고 싶다라는 것은 우리가 건강한 몸을 갖겠다라는 목표와는 좀 상충되는 것이죠. 그래서 목표를 정할 때는 갈망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이 두 가지가 잘 섞여 있는, 그리고 조화로운 목표를 선정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F 하위 항목에서는 훌륭한 목표가 훌륭한 능력을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당신이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으로 목표를 잡는다는 것은 기준을 너무 낮게 잡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도전적인 목표, 그리고 우리가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이 단계를 통해서 하나하나 진행해 가다 보면 다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 이제 네 번째 하위 항목을 보면 문제의 원인을 진짜 문제와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문제와 원인을 좀 혼돈할 수 있겠더라고요. 예를 들어 업무의 성과가 좋지 않을 경우에 그 원인이 예를 들어 최근 내 업무 성과가 좀 좋지 않아요. 부진해요. 그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돌아보니까 내가 잠을 잘 못 잔 거야. 그렇다고 이 잠을 충분히 자지 못했다는 것을 바로 문제로 정의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좀 더 분석적으로, 그리고 전반적으로 그 전 상황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잠을 충분히 자지 못했다는 것이 어떤 결과의 잠재적 원인이 될 수는 있겠지만, 직접적 원인인지 아닌지는 조금 더 고민을 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분명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나쁜 결과, 그러니까 내 업무 성과가 좋지 않다 라는 나쁜 결과를 먼저 찾아내서 쭉 나열하고 그것을 일단은 확인을 해보는 단계가 우선시 된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에도 조금 인상 깊었던 어떤 하위 항목들이 많지만 어떤 시간 관계상 뭐 다 이제 발췌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단계들을 과정을 이어가는 것, 그리고 이 다섯 개의 단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그래서 왼쪽 하단에 보이는 이 그림처럼 원대한 목표, 그리고 실패, 원칙을 배우고 변화를 하고 다시 또 더 원대한 목표로 이루어지는 이런 그림, 패턴, 이런 반복적인 것을 해야 한다라고 이 작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책은 제가 읽어보고 벌써 두 번째 읽는 중이거든요. 네, 이 책을 저는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이 책의 저자가 보여주는 인생에 대한, 그리고 성공의 원칙에 대한, 삶의 원칙에 대한 통찰이 저는 다른 일반적인 책과는 조금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읽고 소화할 수 있는 책은 아니라고 제 스스로 느꼈고요. 하나하나 그 문장이 주는 울림과 어떤 동기부여, 그런 것들이 조금 차원이 다른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의 한계라고 제가 규정할 만한 것은 거의 없고, 실제로 좀 아쉬운 거는 책이 너무 두껍고 내용이 방대합니다. 그래서 읽는데 시간이 걸리고 그 내용을 소화하는데 또 더 많은 시간이 걸리는 책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또 언젠가는 번역본이 아닌 원서를 읽어볼 기회가 좀 있었으면 합니다. 또 작가가 실제로 이 헤지펀드를 운영하면서 1947년생이거든요. 근데 그 헤지펀드를 운영하면서 이미 예전부터 컴퓨터를 통한 분석, AI를 통한 분석의 필요성과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고, 그것을 실제로 회사의 시스템에 적용을 시킨 분입니다. 그래서 그 회사의 어떤 인재를 운영하는 방식도 다른 회사와 남다르게 야구 카드 방식으로 해서 각자의 능력과 특성을 분류하고
그것에 맞는 또 커리어를 제안하고, 그 다음에 또 실질적으로 개방적이고 투명성을 또 많이 주장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회사에서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고 보느냐에 상당한 에너지를 쏟잖아요. 그런 것들이 회사의 성과에는 지대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토론과 논쟁, 아이디어 성과주의라는 키워드를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이 본인의 회사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중요한 시스템 중에 하나다라고 강조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뭐 거의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느껴집니다.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그렇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인간에 대한 약점과 취약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본인의 강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객관적으로 돌아보고 반성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던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집약되어 있는 원칙이기 때문에 너무 인간적이지 못한 느낌도 사실 있습니다. 인간을 하나의 기계, 어떤 객체로 바라보고 우리 스스로를, 그것을 또 개선하고 약점을 보완하고 또 성장해 나가는 방식들을 제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너무 어려운 원칙들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너무 당연한 원칙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자신에게 맞는 한 가지만이라도 이 책을 읽고 채택을 해서 체화시켜 간다면 저는 사실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좋은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끝으로 하나 더 저는 이 책을 통해서 느꼈던 거는, 이 작가는 어쨌든 간에 자신의 삶을 성공으로 이끌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느끼고 배웠던 것들을 문서로, 그러니까 텍스트로 또 남기고, 그것에 대해서 과감 없이 누군가의 의견을 받고 비난을 받고 또 객관화해서 다시 또 개선해 나가는 방식을 반복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자체가 사실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비난받고 누군가에게 내 약점을 드러낸다는 것 자체가 사실 감정적으로 쉽지 않잖아요. 근데 저도 사실은 어떤 의사결정을 하거나 중요한 일을 진행할 때 내 생각이 맞고 내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신받고 싶지만, 누군가에게 그걸 쉽게 오픈하기는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많은 노력을 들여서 도달한 결과인데, 그것을 누군가에게 약점, 책 잡힌다라는 상상만 해도 사실은 조금 그게 쉽지 않잖아요. 동의를 구하고 싶지. 그래서 하여튼 이 작가 레이 달리오라는 분은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인생에 내리는 수많은 어떤 결정, 선택의 반복들을 조금은 유형화하고, 그것을 분류하고, 그것을 또 정리해서 다음 의사결정 그리고 선택에는 조금 더 효율적이고 조금 더 객관적이고 투명하고 더 나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이 책의 내용들을 한번 반영해 볼까, 적용해 볼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어쨌든 좀 도움이 되신 리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느꼈던 그리고 인상 깊었던 한 챕터를 골라보았고, 이 책에 대한 전반적인 느낌을 말씀드려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